이제 성폭력 피의자 검거하러 갔을 때 새벽에, 그때가 아마 자고 있었을 때 새벽 4시 전화왔는지 5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야, 성폭력 사건 생겼다, 빨리 나와라. 그래서 그때 여성청소년팀에 근무할 때였으니까요. 피해자가 그 사람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야간이니까 못 본 거예요, 얼굴 전체적으로. 그가 모자 쓰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약간 이제 문신이 특징이라 해서 왜 잡아요? 내를 왜 잡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얘가 범인 아니면 어떡하지? 범인 아니면 나에게 책임을 다져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잘못되긴 했지만 잘 되면 영웅이지만 그죠? 잘못되면 역적. 네, 역적이 되고 진짜 언론 터지면 이제 세상에 쓰레기가 되는 거죠, 진짜. 제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백강현입니다. 저는 경찰 출신 법무사로 중앙경찰학교 172기로 임명되어서 경찰 생활은 가장 많이 한 법무사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경찰은 보면 한 16년 정도는 경찰 생활하고, 그 다음에 군사경찰 군무원 시험을 봐서 군무원이 돼서 약간 3년 좀 넘게 군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으로 한 20년 정도? 네, 맞습니다. 공무원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공무원은 이제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때 막 공무원 이제 붐 일어날 때니까, 이제 대표적인 거는 그 부모님 역할이 컸죠. 어머니가 평생을 거의 식당 일만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소원은 자식이 공무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취업도 잘 안 되던 시기였고, 공무원이 이제 막 인기 있는 시대라서 그 뭐 어머니가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해봐라, 한번. 그리고 경찰 공무원 준비해봐라 해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죠. 그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3년 1월 3일부터 학원을 갔으니까요, 노량진에서요. 그러면 얼마 만에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2004년 7월 시험에 합격했으니까요. 약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빨리 합격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늦었다고 하기도 그러고 좀 애매해요. 딱 중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합격한 다음부터는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이제 경쟁률도 높아지고 했었으니까, 원래 목표는 1년 내 합격이 목표였지만 1년 내 합격 못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제 자신한테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바로 고시원에서 옆방에 있는 고시원 같이 공부하는 다른 직종분한테 부탁해서 고시원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삭발해버렸죠. 열받아가지고 난 합격해야 된다, 꼭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삭발했죠. 그리고 삭발하고 나니까 이제 합격이 되더라고요. 더블 얘기하자면, 제가 1년 합격하고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점을 봤어요.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너는 여름에 전라남도 시험을 보면 합격한다더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2004년도 그때 공고에는 여름에 시험이 없었어요. 3월하고 9월만 있었어요. 여름에 시험이 없었어요. 그런 점쟁이 가지 마라. 왜? 시험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100일단이라는 이제 시험이 있었거든요. 서울만 있으니까. 그런 점쟁이 어딨냐고 했는데, 그때 3월달 시험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돈도 좀 많이 들어가니 노량진에서 식기닦기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죠, 식당에서. 갑자기 추가 모집 공고가 뜬 거예요. 시험이 7월이다. 오! 이거 진짜 그 점쟁이가 말한 신의 계시 아닌가? 그래서 시험을 봤죠. 근데 그 전까지 필기시험도 한 번 합격 못 했는데, 그때 필기시험 합격을 하고 또 면접까지 최종적으로 한 방에 1차, 2차 다 합격을 하고 이제 임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간 거죠, 그때요. 임용보다는. 그래서 이 점쟁이 때문에 합격한가라는 생각에 서브로 약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막 그 건달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네. 실제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면 범인 검거하러 갈 때, 수사관이 범인 검거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안 생긴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범인 검거 타이밍을. 첫 번째 그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 없고, 특히 조폭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형사들한테 그렇게 악감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 괜히 잘못하면 그분들이 범죄가 더 커진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적당히 하고, 그분들도 우선 따질 거 있으면 경찰서 가서 따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막 영화처럼 막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저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저 첫 형사 생활을 할 때였죠. 그때도 우리가 아침 7시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때 문 발로 차고 문 따고 들어갔으니까요, 긴급하게.
그럼 그 사람 자고 있다가 갑자기 형사한테 우르르 몰려니까 뭐야 하니까 그럴 때 시간적 타이밍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걸 노려서 하는 거지 영화처럼 그런 일은 솔직히 많지도 않고 그런 걸 원치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치게 되면 형사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 없고 가끔씩 이제 그런 일이 솔직히 있었긴 해요. 막 차로 타고 도망간 거 막아서 막 다른 선배들이 이제 그런 일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게 영화처럼 막 그렇게 난폭한 일은 없고 없게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고 형사들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나 뭐 있으세요? 기억에 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성폭력 피의자 검거하러 갔을 때 새벽에 그때가 아마 자고 있었을 때 새벽 4시 전화왔는지 5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야, 성폭력 사건 생겼다. 빨리 나와라. 그래서 그때 여성청소년팀에 근무할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새벽에 전화 받으면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적응했죠. 전화 딱 받자마자 집 가면 큰 사건이네. 야, 사건 터졌어. 빨리 가야 돼. 그럼 바로 옷 챙겨 입고 간단하게 머리만 감고 바로 출동을 하죠. 그 현장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그 사람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야간이니까. 못 본 거예요. 얼굴 전체적으로. 그가 모자 쓰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약간 이제 문신이 특징이라 해서 이쪽 지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약간 얘인데 혹시 얘일까? 라고 해서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찾아서 걔가 갖고 있던 페이스북 사진들을 찾은 다음에 그가 이제 찍은 사진 보면서 이 문신 맞냐? 하고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맞는 것 같다는 거지 맞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범인 찾는다고 찾아가면서 갔죠. 그 피해자가 원룸에 있을 때니까 새벽이고 근데 아니면 어떡하냐는 첫 번째 불안함 그래도 전과가 있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원룸에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얘가 순수하게 나올까? 어떨까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차키가 옛날 구형 차키라서 일반 차 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꽂아 넣죠. 혹시나 모르니까 칼 들고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칼 들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칼 들고 오면 왼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 차키 꼽은 걸로 손을 찍든 머리를 찍든 어디를 찍자. 그래서 이 칼을 뺐자. 뺏은 다음에 검거를 하자. 내가 다치더라도 안 죽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문 열었는데 없고 딱 봤더니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 반대편에. 했는데 마침 팀장님이 밖에 대기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직감적으로 저쪽으로 튀었다. 2층이었는데 저쪽으로 튀었다. 바로 신발 신고 내려가서 달려가가지고 바로 검거 활동했는데 검거하자마자 걔가 하는 말이 왜 잡아요? 널 왜 잡아요? 그러니까 진짜 얘가 범인 아니면 어떡하지? 범인 아니면 내가 책임을 다져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그 자리 긴급 체포하고 데려가서 이제 과학수사 불러서 피해자 입이나 이런 데 그 동의받아 DNA 채취하고 긴급하게 빨리 넣고 그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니까 우선 유치장에 넣어놓고 일하다가 마침 빨리 해줘서 DNA가 나왔다는 말 듣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그랬다 보니까 반대로 피해자한테도 검거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제가 검거해서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분들은 범인이 검거되지 않으면 그 공포감이 계속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보복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분들 빨리 이제 규정에 의해서 집 이전하는 거 이런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런 절차를 하든지 다른 직원들하고 빨리빨리 그걸 해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끔 마음의 안심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빨리빨리 해줬죠. 그렇게 해서 빨리 간단하게 비밀리에 이사할 수 있게끔 조치 취해주고 검거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안도감을 또 주기도 했고 그런 절차를 또 했습니다. 최근에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잘못되긴 했지만. 그죠. 그게 엄청 커요. 실제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수사관들은 항상 그런 공포감 그런 걸 갖고 있어요. 항상 수사할 때요. 특히 범인을 검거하러 갈 때는 항상 걱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의 수사관하고의 괴리감이 생긴 거죠. 일반인들은 왜 빨리 검거 안 하냐고 하지만 아니면 모든 책임은 담당 수사관이 다 져야 돼요. 그래도 다쳤다 하면 그 사람 치료비라든지 모든 걸 개인이 다 물어줘야 된다고 보면 돼요. 이제 손실보상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받기가
또 업무적으로 많다 보니 담당 말 그대로 이제 큰 경찰서는 혼자 검거 갖고 있는 사건이 50건이에요. 근데 검거했어. 근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 업무 처리하면 업무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일반 사건도 하기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부서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그런 것들이 항상 깔고 가는 거죠. 잘 되면 영웅이지만 그죠. 잘못되면 역적. 네, 역적이 되고 진짜 언론 터지면 이제 세상에 쓰레기가 되는 거죠, 진짜.